미국 최대 투자은행, 사실상 전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죠. JP 모건에서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2026년 4월에 회사 내에서 상사로부터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당했다는 그런 고소장 하나가 인터넷에 터집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다수의 야리꾸리한 묘사가 있을 거니까 시청에 주의해 주시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최대한 단어를 순화해서 썰을 풀어드리는데, 괜히 오늘 영상 보고 이거 밑돌쇠 저질이네, 밑돌쇠 고질인 줄 알았더니 저질이네, 고질라네, 뭐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실제 고소장이나 실제 보도된 바는 더 수위가 높고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써져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장 내용에 담긴 단어들이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마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었다, 물뽕을 먹였다, 심지어 비아그라를 먹였다라는 그런 단어까지 등장하고, 급기야 인종차별적인 멘트를 치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모욕을 줬다. 진짜로 막장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단어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 내 성추문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도랑 완전히 다른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성추행의 가해자가 37살의 여자 상사고 피해자는 35세 남성 부하 직원이라는 그런 주장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더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는 이유가,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 상사가 상당히 준수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남성들이 저 회사에서 일하려면 어디로 원서 접수를 하면 되나요? 하면서 원서 접수처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캔들이 벌어진 곳이 JP 모건이라는 미국 1위, 전 세계에서 제일 끝발이 센 금융그룹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언니가 있는 부서가 Leverage Finance라는 부서예요. Leverage Finance는요, 그 사모펀드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인수합병 같은 거 할 때 실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실탄 자금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딜을 execute 시킬 때 돈을 대주고 이자를 받아먹거나 송금 처리해주고 뭐 수수료를 받아먹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막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부서예요. JP 모건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막 주식 사고 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품목에 투자를 하고 품목 부서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JP 모건 그 내에서도 상당히 끝발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언니가 올해 37, 로나 하즈딘이라는 언니예요. 이 언니가 뉴욕대 거쳐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찍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2011년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다음에 거의 한 10년 만에 Executive Director,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은 부장급, 상무진 정도, 상무 전 단계 정도, 부장이나 아니면 상무급 그 정도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언니예요. 10년 만에 상무를 찍으니까, 그죠? 그런데 2024년에 이 언니 밑으로 새로운 직원 한 명이 들어옵니다. 이 양반은요, 라이벌 기업이죠. 모건 스탠리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같은 라이벌 회사에서 영입된 35살 인도계 남성이었습니다. 인도계 남성. 자, 이 양반이 인도계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직급은 SVP, 그러니까 Senior Vice President인데, 그러니까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은 수석 부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 금융권에서는요, 직원들이 고객들하고 이렇게 응대하고 이제 거래상으로 이렇게 만날 때 꿀리지 말라고 직급에 사용하는 단어 선택을 갖다가 실제 직급보다 더 센 거를 달아줍니다. 조금 있어 보이라고. 그러니까 부사장이라는 거는 팀장이나 뭐 과장급이에요. 시니어 VP면 이제 차장급이겠죠. 이 정도로 이제 대충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도계 부하 직원이 하즈딘이 언니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장에 의하면요, 이 양반이 입사한 직후인 2024년 5월부터 상사 하즈딘이 언니가 계속 음란한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대요. 자, 피해자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상사인 이 언니가 일부러
책상 밑에 펜을 툭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펜을 줍는 척하면서 일부러 빵댕이를 부각시키면서 유연성 테스트를 때린 다음에 이 전문 용어로 이제 bend over이라고 하죠. 이 유연성 테스트를 쭉 한 다음에 피해 남성 다리랑 종아리를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다리가 탄탄하네. 대학 때 농구했다더니 진짠가 봐? 농구 선수가 내 취향이긴 해. 미안. 너무 야한가? 농구 선수들은 내 삼각주를 축축하게 만들어. 예? 예? 특급 칭찬이야? 예? 삼각주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고소장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 작은 삼촌 컴퓨터 직박구리 폴더에 있는 새벽 2시 미국식 영어 공부 동영상 대본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시작에 불과해요. 이걸 이제 여자 상사가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쳤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소장에 의하면요, 가해자 언니가 오늘 술 한잔 어때? 오늘은 제가 가봐야 돼서. 야, 빨리 나랑 유산소 운동 안 하면 네 인생도 끝이야. 알았어? 기억해.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오케이? 빨리 날 가져라는 거야. 네 인생도 끝이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의학을 주겠답니다. 남자 부하 직원한테 의학을 주겠대요. 그리고 한 번은 가해자 언니가 그 피해자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대요.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유혹을 했대요. 야, 카레 일로 와봐. 오늘 우리 카레 생일이니? 내가 생일 기념으로 입으로 혼내줄까? 예? What? 여러분들 실제로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애써 순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으로 혼내준다니까 자기가 인도인인데 카레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만해달라고, 제발 좀 이런 행위를, 입으로 혼내는 그런 것들을 그만해달라 이러면서 울었답니다. 울었대요. 제발 좀 그만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해자는요, 사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TMI이긴 한데 인도 사람들은요,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이 양반이 아마 미국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지만은 부모들은 진퉁 인도에서 넘어온 양반들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80% 정도는 중매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급 맞는 집안 있죠. 경제적으로나 교육 수준이로나 급이 맞는 집끼리 이제 카드를 맞춘 다음에 후보군을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 당사자들이 후보군 중에 1지망, 2지망, 3지망을 뽑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두마찰레 떨레라바다 뚱배마리 발리우드 영화도 한 번씩 같이 보고 망고 라시도 한잔하면서 그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식으로 데이트도 한번 하고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완전 100% 자만추의 느낌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오늘 주제랑 없습니다. 그냥 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아무튼 이 피해 남성 같은 경우에 그죠? 결혼을 한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난 여자가 있는데 계속 하즈디니 언니가 직장 상사가 계속 들이대니까 이거 너무 고역스럽고 치욕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계속 튕기니까 그죠? 여상사 언니가 더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고가평가까지 들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유혹의 수위가 더 과감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가해자 언니가 우리 귀여운 카레 너 승진하고 싶지? 이번에 승진 고가평가 유리하게 받으려면은 나부터 만족시켜야 할걸? 이러는 거예요. 왜? Really? 그런 식으로 하승진 말고 상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홍콩으로 보내야 된다고 협박한 건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연말이나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같이 이제 팀끼리 레스토랑이나 클럽 같은 데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볍게 한 잔씩 걸치기도 하는데, 그때 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 언니가 술상 밑으로 계속 피해 남성의 허벅지를 쪼물락거렸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손에 침을 뱉은 다음에 피해자 목과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심각합니다. 가해자 언니가 피해자랑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피해자 몰래 음료에 물뽕을 타고 인사불성이 되니까 비아그라를 먹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비아그라가 들어가니까 고구마가 얼마나 딱딱해졌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해 남성이 울부짖으면서 상무님, 고구마가 너무 불편해요.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고개 똑바로 들어. 멸치 대가리 같은 네 아시아인 와이프는 나 같은 저통 없지? 예? 와, 내가 이거 재연하면서도 여러분들, 와, 너무 골 때려가지고, 고개 똑바로 들어? 멸치 대가리 같은 네 아시아인 와이프는 나 같은 풍만한 통 없지? 이런 멘트를 쳤대요. 직장 상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순화 버전이에요. 실제 고소장에 있다고 알려진 멘트는요, 진짜 노골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제출이 됐고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미국은 술렁했습니다. 당연히 트위터를 필두로 이 내용에 대한 밈이나 패러디 짤이 양산이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Yeah, I'm so excited to be here. Let me know what I can do for you. Oh, don't worry. I will. I bet your wife doesn't have these. If you don't do this with me soon, I'm gonna ruin you. Never forget. 자, 이런 식으로 고소 내용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아니 직장 상사가 저렇게 이쁜데 승진 조건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엄청난 남성들이 JP 모건에 입사 원서를 넣고 있다. 아니 저 좋은 거를 왜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통스럽다고 불만을 처하고 있냐 라면서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황당한 여론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이 고소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폭력적인 발언들 있죠. 특히 그 단어가 뭐 멸치 대가리니 그러니까 그 피쉬헤드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서양 여성들은 조금 약간 풍만한 그런 게 있는데 아시아 여성들은 그런 게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여성의 입에서 그게 나왔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애써 순화해서 저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참 낯뜨겁습니다. 실제로 쓴 단어는 cann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annon. 그러니까 대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오면서 많은 어떤 그 인간관계를 거쳐오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거를 실제로 겪어봤을 때 아무리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자신감 넘치는 미드필드를 갖다가 여기를 대포라고 단어를 쓰는 미국 여성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자기 가슴에 자신감이 넘치는 언니들이 대포라는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cannon이라는 단어는요. 흔히 미국에서 남성들이 그죠 막 여성들의 풍만함을 굉장히 저속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단어예요. 남자들끼리 막 야, did you see her cannons? 굉장히 저속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여성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이 언니가 뭐 정복심이 강한 그런 기백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도 이 cannon, 대포 이거는 좀 에바입니다. 아무튼 간에 좀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고소장에 대한 기사가 공개된 지 24분 후에 드디어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 하즈디니 언니가 변호사를 통해서 입을 엽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뉴욕 포스트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하즈디니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와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그 클럽에 간 적도 없습니다. 라는 성명을 낸 거예요. 완전히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뉴욕 포스트랑 JP 모건이 사내 진상규명 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은요. 하즈디니 밑에서 일한 적도 없고요. 그 말은요. 하즈디니 언니가 승진이나 보너스에 관여하는 직속 관리 책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승진을 빌미로 자신을 적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요. 완전히 지 대가리에서 만든 망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쯤 됐으니까요.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성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인마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자, 이 언니가 37살에 10년 만에 부장 이상급의 직책을 가질 정도로 완전히 엘리트의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 공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언니가 애골복골을 했다? 자, 이 남자의 이름은 치라유 라나라는 남성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치라유라고 칭하겠습니다. 하즈디니 언니가 변호사 성명서 공개를 한 다음에 트위터에 하즈디니 언니를 돕기 위한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엄청난 정보가 공개가 돼요. 인터넷에 보면요, 무료 법률 상담 AI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이트는요, 사용자들 개인정보를 슈킹한 다음에 이런저런 마케팅 업체에 팔아넘겨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치라유 임마가 10개월 전에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에 지가 망상으로 만들어낸 소송 시나리오나 지가 망상으로 만들어낸 이 주장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 자문 사이트 운영자인지 해커인지 모르겠는데 치라유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담겨있는 모든 상담 내역 채팅을 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법률 자문 사이트 운영자가 공개한 내역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이런 부조리를 당하면 회사 측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해 하는 이런 식으로 고소장에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법적 조언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정황 같은 거를 물어본 다음에 그 시나리오의 피해자를 자기한테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해자를 갖다가 지목을 해가지고 하즈디니 언니를 선택해서 이걸 대입을 한 거예요. 라는 정황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채팅 내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게 치라유 대가리에서 나온 소설에 불과하다. 그런 어떤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사실 치라유 임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골 때리는 포텐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치라유가 JP 모건 댕길 때도 말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엄청난 놈이었답니다. 회사를 다니던 2023년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당했다고 인사과에 내부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JP 모건 인사과에서 팀원들 개인 면담도 하고 통화 기록이나 이메일 같은 거 싹 다 털어가지고 내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무런 증거도 발견된 게 없었답니다. 그리고 하즈디니 언니는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고소장이 공개됐을 때 미국에서 여론이 어땠냐면은 심지어 이제 남자들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그냥 찌질이 한 명이 제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상의 나래 해커스를 펼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야 아니 이 신체 건강한 남자가 저거를 울면서 애원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미국에서는 이 미국 여론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여론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명서가 나온 다음에 하즈디니 언니 그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언니가 평소에 얼마나 야물딱지고 칼 같고 능력 좋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주면서 여론 봉합에 앞장서줬습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치라유가 옛날에 JP 모건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 장기 휴가를 낸 적이 있어요. 당연히 JP 모건 같은 대기업이니까 이 봉급은 꼬박꼬박 꼽아주겠죠. 그러니까 유급 휴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치라유 가족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가 회사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부활절입니까? 예? 부활절이에요? 김태원 씨입니까? 김태원 행님입니까?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불화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치라유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구라였다는 이 정황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아니 백지 직장 잘 다니고 탄탄대로를 걷던 하즈디니 언니를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하즈디니 언니도 불쌍하지만은 치라유의 와이프는 또 뭔 죄입니까? 그죠? 치라유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고소장의 내용을 지가 지어낸 거라면은 고소장에다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그저 OLED 평면 텔레비전 멸치 대가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가. 이게 자작극이라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지금 하즈딘이랑 JP 모건은 평판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난 상태고 아마도
이 칠하유를 역고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 황당한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